아동심리 상담이론 타프 20. 행복한 브레인. 아이 마음을 이해하는 20가지 열쇠. 아동심리 상담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프로이트의 고전 정신분석부터 현대의 인지행동 치료까지 아동 상담의 필수적인 20가지 주요 이론을 탐구합니다. 각 이론은 아이들의 행동, 사고, 감정을 이해하는 독특한 렌즈를 제공하며 실제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챕터 1. 고전에서 현대까지 아동심리 상담의 기초. 아동심리 상담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 이론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에릭슨, 피아제, 로저스, 그리고 행동주의 학자들은 각자 독특한 관점으로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고전 이론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담의 기초 틀로 활용되며 현대 상담 기법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아동 발달과 상담의 핵심 원리를 제공하는 5가지 기초 이론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핵심 개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아동의 행동과 성격이 무의식적 욕구와 초기 아동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3층 구조와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 성격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상담 적용. 방어기제 분석을 통한 내면 갈등 이해, 꿈과 자유현상을 활용한 무의식 탐색, 전이 관계를 통한 치료적 관계 형성, 초기 경험의 재해석과 통찰 촉진. 실제 사례. 7세 남아가 학교에서 지속적인 불안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해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경험한 무의식적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의 원인임을 발견했고 이를 의식화하여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2.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발달이론. 신뢰 대 불신. 영악이 0부터 1세. 자율성 대 수치심. 유아기 1부터 3세. 주도성 대 죄책감. 학령전기 3부터 6세. 근면성 대 열등감. 학령기 6부터 12세. 정체감 대 역할 혼란. 청소년기 12부터 18세. 에릭 에릭슨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8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 위기를 경험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면 긍정적인 덕목을 획득하지만 실패하면 부정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동 상담에서는 특히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가 중요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자존감과 유능감은 평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발달 단계는 아이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배우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성공적인 해결은 건강한 성격 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상담 적용 사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10세 여아에게 작은 성공 경험을 쌓도록 돕고 근면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자존감을 회복시켰습니다. 3.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감각운동기. 0부터 2세. 감각과 운동을 통한 세계 탐색, 대상 영속성 획득. 전조잡기. 2부터 7세. 상징적 사고 발달, 자기중심적 사고, 직관적 판단. 구체적 조작기. 7부터 11세. 논리적 사고 시작, 보존 개념 이해, 구체적 문제 해결. 형식적 조작기. 11세 이상 추상적 사고, 가설 설정, 체계적 문제 해결. 상담에서의 활용.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아동의 사고 능력이 연령에 따라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담자는 아동의 현재 인지 발달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방식과 치료 기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달 단계에 적합한 언어와 설명 방식 사용. 구체적 조작기 아동에게는 실물 교구 활용.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에게는 추상적 논해 가능. 실제 적용 사례. 8세 남아가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아제의 이론에 따라 아동이 구체적 조작기에 있음을 확인하고 추상적 개념 대신 구체적인 교구와 실생활 예시를 활용한 학습 방법을 제안하여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4.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합니다.
판단이나 조건 없이 아동의 모든 면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경험합니다. 공감적 이해. 아동의 감정과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담자는 아동의 내적 준거틀에 들어가 세상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깊은 공감을 통해 진정한 치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진솔성과 일치성.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솔직하며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진솔함은 아동에게 본보기가 되며 신뢰관계 구축의 핵심이 됩니다. 칼 로저스는 인간은 본래 성장과 자아 실현을 향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동 상담에서는 지시나 해석보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료자의 역할은 촉진자이며 아동이 자신의 내면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나는 변화할 수 있다. 칼 로저스. 상담 사례. 극도로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을 꺼리던 9세 여아에게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적 경청을 제공했습니다. 몇 개월의 상담 후 아동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 행동주의 이론.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 형성. 자극과 반응의 연합 학습을 통해 새로운 행동이 형성됩니다. 아동의 공포증이나 불안 반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됩니다.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반복적 짝짓기. 체계적 둔감화를 통한 공포 치료. 스키너. 조작적 조건 형성. 행동의 결과에 따라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를 활용한 행동 수정이 핵심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의 즉각적 보상 제공. 토큰 경제 시스템 활용.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 관찰과 모방을 통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아동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며 자기 효능감이 행동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 역할 모델 제시. 자기 효능감 강화 전략. ADHD 아동 행동 수정 프로그램 사례. 8세 남아의 주의 산만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토큰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과제 완수, 자리에 앉아있기 등 목표 행동을 달성할 때마다 토큰을 제공하고 일정 토큰을 모으면 원하는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수업 집중도가 60% 향상되었고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도 증가했습니다. 신뢰가 변화의 시작이다. 모든 효과적인 아동 상담의 기초는 신뢰관계입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수용적인 환경에서만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와 아동 사이의 치료적 동맹은 모든 이론과 기법의 토대가 되며 이러한 관계 없이는 어떤 이론적 접근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챕터 2. 발달과 환경을 잇는 다각적 상담 이론. 아동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 체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 문화는 모두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 인간의 기본 욕구, 사회적 관계, 그리고 학습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5가지 이론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아동을 전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렌즈를 제공합니다. 6.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 미시체계. 아동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 가족, 학교, 또래 집단. 중간체계.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부모-교사 관계, 가정-학교 연계. 외체계. 아동에게 간접적 영향. 부모의 직장, 지역사회 자원. 거시체계. 문화적 가치,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적 환경. 시간체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와 생애 사건. 유리 브롬펜브레너는 아동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다층적 환경 체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의 문제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문화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 사례.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10세 여아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가정이라는 미시체계의 언어 차이,
학교라는 미시체계의 문화적 편견, 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 부족한 중간체계, 지역사회의 다문화 지원 부족한 외체계를 파악했습니다. 각 체계에 개입하여 가족 상담, 교사 교육, 지역 다문화센터 연계를 진행한 결과 아동의 학교 적응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7.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자아실현 욕구, 잠재력 발휘, 창의성, 자기성장, 존중 욕구, 자존감, 성취감, 타인의 인정, 소속 애정 욕구, 사랑, 우정, 소속감, 친밀한 관계, 안전 욕구, 신체적 안전, 심리적 안정, 보호, 생리적 욕구, 음식, 물, 수면, 건강.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활성화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동 상담에서는 아동의 현재 욕구 충족 상태를 평가하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안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아동에게 자아 실현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상담 적용 원칙. 1. 아동의 현재 욕구 수준 평가. 2. 하위 욕구부터 순차적으로 충족 지원. 3. 가족 및 환경 자원 활용. 4. 상위 욕구로의 점진적 이행 촉진. 결손 가정 12세 남아가 학업 부진과 무기력을 보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같은 생리적 욕구, 가정 폭력으로 인한 불안 같은 안전 욕구, 또래 관계 단절 같은 소속 욕구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복지기관과 연계하여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후에야 학습 동기와 자존감 회복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8.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열등감과 보상.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보상 노력이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동은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강점으로 발전시키려는 창조적 노력을 통해 성장합니다. 사회적 관심. 건강한 발달의 핵심은 타인과의 협력적 관계와 공동체 의식입니다.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기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생활 양식과 목표. 아동의 행동은 무의식적 과거가 아니라 미래 목표를 향한 의도적 움직임입니다. 아동이 추구하는 생활 양식과 목표를 이해하면 문제 행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생 순위와 가족 관계. 형제자매 간의 출생 순위는 아동의 성격과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중간, 막내, 외동의 위치에 따라 다른 심리적 역동이 작용합니다. 또래 관계 문제. 아동 상담 사례. 11세 남아가 친구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러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아동이 학업에서 뛰어나지 못하다는 열등감을 느끼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또래를 무시하고 우월한 척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상담에서는 아동의 다른 강점인 그림 그리기, 친절함 등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협력적 관계의 가치를 경험하도록 집단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점차 사회적 관심이 발달하고 또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9.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알버트 반두라는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는 사회학습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자기 효능감,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행동 변화와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찰학습의 4단계. 주의 집중.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 파지. 관찰한 행동을 기억에 저장하는 단계. 재생. 기억된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 동기화. 행동을 반복할 의욕을 갖는 단계. 자기 효능감의 원천. 성공 경험. 직접적인 성취 경험. 대리 경험. 다른 사람의 성공 관찰. 언어적 설득. 타인의 격려와 지지. 정서적 각성. 긍정적 감정 상태. 공격적 행동. 아동의 대처 전략 훈련. 9세 남아가 좌절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문제를 보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비디오를 통해 또래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게 하는 다모델링을 했습니다. 이후 역할극을 통해 직접 연습하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며 자기 효능감을 높였습니다. 상담자와 부모는 긍정적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언어적 설득을 했습니다. 3개월 후 공격적 행동이 70% 감소했고
아동은 나도 화를 참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10. 정신역동 이론의 현대적 재해석. 프로이트의 초기 정신분석 이론은 현대에 이르러 다양하게 발전하고 재해석되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 애착 이론 등은 모두 정신역동의 현대적 변형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아동의 무의식적 내면 세계와 초기 관계 경험이 현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지만 프로이트보다 더 관계 중심적이고 발달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놀이치료. 아동은 언어적 표현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놀이를 통해 내면의 갈등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놀이는 아동의 자연스러운 언어입니다. 미술치료. 그림, 점토, 색칠 등 예술 활동을 통해 무의식적 내용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통찰을 얻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징과 은유. 아동의 놀이와 이야기 속 상징을 해석하여 깊은 심리적 의미를 이해합니다. 인형이나 동물 캐릭터는 종종 아동 자신을 대변합니다. 트라우마 아동 사례. 가정폭력을 목격한 7세 여아가 악몽과 불안 증상을 보였습니다. 언어로 트라우마를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에게 놀이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아동은 반복적으로 인형 가족 간의 싸움을 재현하여 재경험했고 점차 이야기 속에서 경찰이 와서 도와줘요라는 해결 장면을 추가하기 통제감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미술 치료에서는 처음에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림을 그리다가 점차 밝은 색과 안정적인 구도의 그림으로 변화했습니다. 6개월 후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언어 넘어 마음을 읽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내면을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놀이, 그림, 모래놀이, 음악, 움직임 등 다양한 비언어적 매체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숙련된 상담자는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 속에서 아동의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고 치유의 과정을 촉진합니다. 창의적인 치료 매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아동의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챕터 3. 최신 연구와 통합적 접근법. 아동 심리 상담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뇌과학, 애착 연구의 발전은 아동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 상담은 어느 하나의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각 아동의 고유한 필요와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접근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장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풍부하고 임상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현대 상담 이론들을 소개합니다. 11. 인지행동치료 CBT. 부정적 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부정적 감정. 불안, 우울, 좌절. 부적응 행동. 회피, 위축, 포기. CBT의 핵심 원리. 인지행동치료는 생각, 감정,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함으로써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자동적 사고 포착.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 인식. 인지적 오류 확인.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 파국화 등. 사고 재구성. 증거 기반의 현실적 사고로 대체. 행동 실험. 새로운 사고와 행동 직접 시도. 아동 CBT의 특징. 아동을 위한 CBT는 발달 단계에 맞게 조정됩니다. 게임, 이야기, 그림 등을 활용하여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짧은 회기로 구성하며 부모와 교사를 치료 과정에 포함시킵니다. 시험 불안 아동 사례. 13세 여학생이 시험 전 극심한 불안으로 두통과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CBT를 통해 시험을 망치면 인생이 끝난다는 파국적 사고를 확인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고 기록지를 작성하며 자동적 사고를 포착하고 시험은 내 능력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며 한 번의 실패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사고로 재구성했습니다. 점진적 노출을 통해 작은 시험부터 연습하며 대처 전략을 익혔고 호흡법과 이완 기법을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시험 불안이 현저히 감소하고 성적도 향상되었습니다. 12. 가족치료 이론. 가족치료는 아동의 문제를 개인의 병리가 아니라 가족 체계의 역기능으로 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패턴, 의사소통 방식, 경계선, 역할 분담이 아동의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치료의 초점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 체계의 변화에 있습니다.
의사소통 패턴. 가족 내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직접적인가 아니면 모호하고 이중적인가를 분석합니다. 건강한 의사소통은 명확하고 일치하며 존중적입니다. 경계선과 하위체계. 부모 하위체계, 형제 하위체계 간의 경계가 적절한지 평가합니다. 너무 경직되거나 너무 모호한 경계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족 역할과 규칙. 각 구성원의 역할이 융통성 있고 발달적으로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역기능적 역할인 대리 배우자, 희생양을 식별합니다. 순환적 인과관계. 가족 문제는 선형적이 아니라 순환적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패턴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주요 가족치료 접근법. 구조적 가족치료. 가족구조와 경계 재조직. 전략적 가족치료. 문제 유지 패턴 변화. 보완의 다세대 가족치료. 세대 간 전달 패턴. 경험적 가족치료. 진정성과 성장 중시. 부모 자녀 갈등 사례. 15세 남학생이 부모에게 반항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가족 치료를 통해 부모가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자녀 앞에서 다투고 자녀가 한쪽 부모의 편을 들도록 강요받는 삼각관계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부모 하위 체계를 강화하여 양육 방식을 통일하고 자녀에게 나이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가족 전체가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가족 구조가 재편되면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감소했습니다. 13. 애착이론. 볼비 에인스워스.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는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가 전 생애의 정서 발달과 대인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안정 애착은 아동이 세상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반면 불안정 애착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전애착 단계. 0부터 2개월. 특정 인물 선호 없음. 애착 형성 단계. 2부터 7개월. 낯선 사람 인식. 명확한 애착 단계. 7부터 24개월. 주 양육자에게 강한 애착. 목표 수정 동반자 관계. 24개월 이후. 양방향 관계 이해. 애착의 4가지 유형. 안정 애착. 양육자를 안전기지로 활용, 건강한 탐색. 불안 회피 애착. 거부 경험, 독립적인 척 행동. 불안 저항 애착. 일관성 없는 양육, 불안과 분노. 혼란 애착. 학대나 트라우마, 무질서한 행동. 상담에서의 애착 기반 접근. 애착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담은 안전하고 일관된 치료 관계를 제공하여 새로운 애착 경험을 촉진합니다. 상담자는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조율하며 안전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모-자녀 관계 개선.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양육을 제공하도록 코칭합니다. 부모 자신의 애착 역사를 탐색하고 세대 간 전달을 차단합니다. 입양 아동 애착 형성 사례. 시설에서 생활하다 6세에 입양된 여아가 새 부모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고 거리를 두며 혼자만의 시간을 고집했습니다. 이는 회피 애착입니다. 애착 기반 상담에서는 먼저 아동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경험하도록 일과를 구조화했습니다. 양부모는 아동의 속도를 존중하며 천천히 신뢰를 쌓고 아동이 거부해도 일관되게 따뜻함을 표현했습니다. 놀이치료를 통해 아동은 점차 자신의 취약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1년 후 양부모를 껴안고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심리 상담이론 타프 20 요약. 우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부터 현대의 애착이론까지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는 20가지 핵심 이론을 여행했습니다. 각 이론은 고유한 관점과 통찰을 제공하며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이 통합적으로 활용됩니다.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효과적인 아동 상담은 하나의 이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각 아동의 고유한 필요, 발달 단계, 문화적 배경, 가족 상황에 맞춰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유연하게 통합해야 합니다. 맞춤형 상담. 같은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라도 그 원인과 맥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론은 지도이지 영토 자체가 아닙니다. 아동 한 명 한 명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습.
아동심리 상담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신경과학, 발달심리학, 사회학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학습하고 자신의 상담 실천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관계가 핵심. 어떤 이론을 사용하든 아동과 상담자 간의 신뢰롭고 따뜻한 치료적 관계가 변화의 기초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인간적 연결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아동심리 상담의 미래는 밝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상담과 디지털 치료 도구가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 예방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다문화 감수성 있는 상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교사, 상담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 때 아이들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 이 20가지 이론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도구입니다.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활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상담자, 양육자, 교육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동심리 상담이론 타프 20.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